소화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소화 부산물들이 내 몸에 불필요한 성분들을 계속 만들어냅니다. 피할 수 없는 독소, 어떻게 줄여야 할까요? 제가 해독을 정말 많이 강조하는데요. 해독 습관만 있어도 우리는 큰 병까지 가지 않는다. 왜냐하면 염증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. 우리가 독소를 줄이는 습관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. 식사 중에서는 정말 완전 소화, 이걸 꼭 해야 됩니다. 소화불량은 독이다, 이 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. 소화대사 찌꺼기들, 요산과 베타 아밀로이드를 떠올리시면서 뭔가 내 몸에서 일어나는 소화 찌꺼기들이 바로 독소가 될 수 있구나 인지만 하셔도 소화에 조금 더 신경을 쓰시겠죠. 그래서 완전히 소화가 될 수 있도록 식사를 단순하게 하시고 또 과식보다는 소식하는 습관 꼭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첨가물을 또 피해야 되겠죠. 식품 첨가물, 우리가 만들어진 음식들 정말 많이 먹게 되잖아요. 배를 빨리 채우려 하다 보니까 쉽게 만들어진 음식을 선택하는 횟수가 많아집니다. 근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만들어진 음식에는 첨가물 독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내 몸에 독소가 많이 생길 수 있다.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도 식품 첨가물, 가공식품을 100% 절대 안 먹어요. 이렇게는 참 살긴 어렵더라고요. 네, 가끔 먹기도 합니다. 하지만 이것은 독소가 있구나 라는 것을 인지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해독해야 된다. 그래서 해독 습관을 꼭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식품 첨가물 줄이시고 또 드셨다면 반드시 해독의 방법들을 꼭 찾아서 생활 해독, 일상에서 꼭 해독을 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. 또 플라스틱 제품도 웬만하면 좀 줄이시면 좋겠죠. 신용카드 한 장 크기를 매달 먹는다고 하니까 1년이면 우리가 12장을 먹게 되잖아요. 너무 생각보다 많은 양의 우리가 좀 많은 양이 우리 몸에 들어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좀 최대한 플라스틱 사용도 좀 내가 의지를 가지고 지금보다 70%, 50% 줄여가시고 컵을 사용하거나 일회용품을 사용할 때, 용기들을 사용할 때 조금씩 더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또 이제 많은 분들이 배달 음식 많이 이제 포장해서 드시는데 배달 음식도 첨가물과 또 포장 용기 두 가지라는 독소가 다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. 또 아침부터 쓰는 샴푸, 린스, 또 비누, 화장품, 치약 이런 부분들도 요즘은 우리가 조금 노력을 하면 천연에 가까운 제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좀 천연 성분이 많은 걸로, 방부제나 화학 성분이 적은 걸로 노력을 하시면 좋겠고요. 중금속과 대기에 오염된 물질을 줄일 수 있도록 맑은 공기를 꼭 마시는 습관,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. 공기를 통해서 중금속과 함께 많은 오염 물질이 사실 들어오고 있습니다. 많은 분들이 도시에 살고 계실 텐데 반드시 일주일에 일정 시간, 일정 요일들을 꼭 정해서 산에 가시거나 또 맑은 공기가 있는 곳에서 복식호흡도 좀 하시면서 우리 몸에 신선한 공기가 들어올 수 있도록 또 환경을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. 또 일상 속에 이렇게 독소가 되는 것들을 이제 줄여가면서 이것들을 바로 해독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면 꼭 우리가 실천해야 되겠습니다.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물을 통해서 해독하는 습관입니다. 의외로 하루에 500ml 정도밖에, 한 700ml 이내로 물을 드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최소 1.5리터 이상 물을 꼭 드셔서 몸속에서 배출이 되려면 반드시 물을 통해서 같이 배출이 돼야 됩니다. 그래서 하루 1.5리터 물 마시는 습관. 첨가물을 먹었다, 식품 첨가물, 가공식품을 먹었다, 그럼 그 다음 식사는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꼭 많이 드시는 것. 배달 음식을 드셨다, 그 다음 식사를 조금 안 드신다거나 그 다음 날 충분히 신선한 음식으로 하루 한 끼 과일 식사를 하시던지 과일 채소 스무디를 만들어서 드시던지 이런 습관들이 꼭 필요합니다. 또 좀 제가 강하게 말씀드리는 해독 습관으로는 숟가루를 이용한 차콜 캡슐 같은 거, 또 이제 검게 태운 숭늉 같은 거, 이런 것들은 직접적으로 몸에서 독소를 흡착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의약품으로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구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활용을 하셔서 좀 나쁜 음식을 또 과하게 드셨다, 이럴 경우에 해독을 꼭 하신다면 우리 몸의 염증이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커지지 않을 겁니다. 그래서 꼭 일상 해독, 생활 해독 습관을 꼭 가지시면 좋겠습니다. 아무리 비싼 영양제를 먹어도 효과가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?
좋은 음식을 먹고 몸에 좋다라는 영양제를 먹는 것에 신경을 많이 쓰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. 그런데 이 두 가지보다 더 신경을 써야 될 것은 바로 이 소화입니다. 소화가 안 되면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우리 몸이 흡수가 안 되는 거거든요.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좋은 음식, 좋은 비싼 영양제를 선택하는 이유는 내 몸의 세포와 조직과 장기들이 건강하게 일을 잘 하도록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잖아요. 그런데 이 세포와 조직과 장기는 소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영양소가 흡수가 돼서 만들어지는 과정을 거칩니다.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소화이죠. 근데 이 소화라는 과정은 별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성분만 생각하고 어떤 음식의 어떤 보양식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기 쉬운데요. 내 몸이 잘 소화를 해서 잘 흡수돼야만 내가 원하는 건강이라는 좋은 결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. 특히 이제 소화가 잘 되지 않는, 특히 이제 체력이 너무 약한 분이나 이제 암 환자분들은 일단 음식의 질만 굉장히 따지는 경우가 많아요. 그런데 그것을 과연 내 몸이 소화시킬 수 있는 상태인지, 예를 들면 위장에서 위산이 잘 나오는지, 또 위장 연동 운동이 잘 되는지, 췌장에서 췌장 소화효소가 잘 분비가 되는지, 간에서 해독과 여러 영양소 대사 합성을 잘 할 수 있을 정도로 간 기능에 문제가 없는지, 위장, 간, 췌장의 기능을 잘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. 그런데 이 내 몸의 이 소화기관이 약한데도 불구하고 어떤 좋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냥 막 드시게 되다 보면 일단 몸 안에서 받아들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소화가 잘 안 된 그 찌꺼기들이 내 몸에 오히려 더 좋지 않은 소화, 대사, 독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. 소화, 대사, 독소는 제가 염증을 만들어낸다 그랬죠. 그래서 소화가 잘 되지 않는 상태, 이것을 첫 번째로 가장 신경을 써야 됩니다. 어떻게든 위장, 간, 그리고 췌장의 기능을 잘 살려서 소화가 잘 되는 몸으로 만들어야 됩니다. 만약에 위장, 간, 또 췌장이 약한데도 불구하고 음식을 드시려고 한다. 그렇다면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정말 골라 드셔야 돼요. 그래서 소화가 잘 되면서도 영양이 풍부한 음식, 나에게 맞는 그 식사를 잘 찾으셔서 일단 소화의 첫 번째 가장 우선순위를 두시면 좋겠습니다. 소화불량일 때 몸이 보내는 신호가 있나요? 소화불량은 독소를 만들어냅니다. 제가 소화불량 독소, 소화대사 독소 이렇게 이름을 이제 만들어 드렸는데요. 소화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소화 부산물들이 내 몸에 불필요한 성분들을 계속 만들어냅니다. 이렇게 소화불량 결과 만들어지는 독소는 염증을 일으키면서 내 몸을 이제 혼란스러운 상태로, 아픈 상태로 만듭니다. 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음식을 먹은 거는 영양소를 흡수해서 세포와 조직과 장기에 보내려고 하는 거잖아요. 근데 소화가 안 됐다? 영양소가 하나도 쪼개지지 않았습니다. 일단 밥이든 고기든 채소든 과일이든 내 몸에 소화가 돼서 흡수가 되어야만 에너지가 되고 또 피와 살을 만들어냅니다. 근데 소화불량이 됐다는 것은 에너지도 만들지 못하고 피와 살을 구성하는 체성분도 체조직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상태가 된 겁니다. 소화불량은 독소를 만든다는 차원에서, 그리고 영양 흡수가 안 된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.